얘기를 좀 바꿀게요. 아마 요맘때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여름철에 대중 음식점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요. 오히려 지금 화병 나게 생겼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올해 75번째 생일을 맞은 할머니가 네. 이 가족들과 뭐 언니와 남동생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돼지갈비집에 가서 파티도 할 겸 아이고 맛있겠네요. 저녁 식사를 합니다. 네. 뭐 날씨는 덥지만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고기를 굽다가 네. 이 할머니의 언니가 네. 좀 더우셨는지 에어컨 방향을 이 노인 일행 쪽으로 옮깁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왕왕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맛 난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네.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20대 남성이 갑자기 째려봅니다. 왜요? 자기한테도 바람이 온다며 에어컨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그 식당에는 에어컨이 좀 바람이 좀 강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일행 뭐 그래도 기분 좋게 왔는데 그 기분을 깨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의 말을 듣고 바람의 방향을 살짝 조정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좀 되겠지 싶었는데 네. 이 남성이 20대 남성이 다시 째려봅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람이 아직도 자신한테 온다고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양측 간의 실랑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노인 입장에서는 바람이 가면 얼마나 가겠냐고 네. 이렇게 얘기를 어르신 하고.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0대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다 계속 온다 네. 이러면서 실랑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네. 양측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네.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머리에 그 맞아요. 찬바람 맞으면 네. 되게 그 산후풍 같은 것도 막 경험하시는 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은 이해되는데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좋게 이렇게까지 감정 싸움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 1단계는 네. 에어컨 바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아하. 오죽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우면 덥고 네. 추우면 춥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양냉방, 강냉방. 그러네요. 그래서 다 알아서 자기 온도에 맞는 대로 가세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이 쏠리는 쪽은 쏠리고 네. 안 가는 쪽은 안 가죠. 그러니까 아하. 애초에 제가 추측컨대는 이 20대 젊은 남성의 네. 일행들은 아. 에어컨 바람을 피해서 그쪽에 앉은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랬는데 그쪽으로 바람이 오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좀 짜증은 났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저는 여기서는 에어컨 바람에 대한 호불호 문제로 비롯은 됐지만 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네.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컨 바람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조절을 합니다. 조절했습니다. 네, 먹고 있는데 그래도 바람이 오는데요. 바람이 안 가는데 왜? 근데 이 남성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네. 딱 보면 이제 생일 파티 느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할머니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러네요. 바람이 오잖아. 여기에 할머니가 격분하게 됩니다. 반말투. 어르신한테.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냐? 아하. 너희 집에는 이제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냐? 아하. 그러면서 이 75세 생일 맞은 할머니가 일어나요. 이 청년도 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기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동네 이웃집 어르신이라든가 네. 나의 한 다리 걷는 친척 어르신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리를 네. 옮기든가 또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근데 격돌이 일어난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언어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할머니 쪽으로 걸어가요. 네. 그게 또 위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쩔래? 그러면서 핸드백으로 이 남성의 배를 밀었어요. 근데 심한 폭력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남성 쪽에서 나 맞았다. 경찰에 신고한 게 이제 아이고. 일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굳이 딱 보면 분위기 파악이 되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7분이 일행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이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이 음식점 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해결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에어컨 문제를요. 그런 생각 드는데 이 사안을 맡은 경찰도요, 참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30일이죠. 7월 30일 오후 7시 15분경에 거기 이제 갈비집에서 할머님 일행이 있었고 또 피해자 일행이 있었는데 그래 그 에어컨 바람 방향 문제로 이렇게 뭐 서로 언쟁을 하다가 거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뭐 가방을 한번 휘둘렀다. 그러니까 뭐 전혀 사건화 될 사건도 아닌데.
김복진 의원님, 지금 경찰분 하동균 우리 서울 도봉경찰서 강력 5팀장님도 그 얘기 하시네 마지막에. 이거 내가 볼 때 전혀 사건도 아닌데 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강력 5팀장이 맡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강력 5팀장이 맡았으니까 더더구나 답답할 것 같은데 이 사실은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여름철에 어느 업장에서 싸움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어느 업장에? 어느 업장? 예, 업장. 네. 어느 영업 장소에서? 음식점?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네. 근데 그 경우는 거의가 반대입니다. 이 경우하고는. 그렇죠. 바람을 선풍기라든지 가져가려고. 에어컨을 자기 쪽으로만 더우니까. 쏘여가지고 왜 거기만 쏘이냐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통계를 내보면 여름철에는 고깃집에서 많이 싸워요. 네. 이게 이제 냉풍도 실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고기를 굽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바람이 불으면.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우는 연기가 게- 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중간에서 아버님이 네. 이 젊은 사람의 아버님이 조금 컨트롤을 했으면 어땠을까? 딱 중간 역할이잖아요. 네. 아들은 20대고 아버지는 그래도 50대 되실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 그 할머니들은 보니까 75세네요. 네. 그러면 딱 중간 정도 지점에 계신 분인데 예, 그 노인분들한테도 얘기하기가 오히려 그분이 편했을 것 같고 네. 그분이 뭐라 했으면 오히려 노인분들이 더 화가 들났을 수도 아니, 있고. 그런데 네. 여기서는 전 그게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청년도 가족들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하고 저 할머니 쪽에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이 아버지가 중재하려고 일어났는데 이 할머니들이 네. 젊은 사람에게 직접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젊은 놈이 버릇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더 나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 욕하면 또 아들이 화나잖아요. 그렇죠. 또 화나죠. 여기서 2차 격발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중재하려고 했는데 네. 오가는 말씨 속에 그렇죠. 싸움이 계속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언어를 얘기하셨는데 양쪽 다 이랬대요. 문제는 있어요. 양측이 이랬답니다. 신경전이 순식간에 말싸움으로 벌어졌는데 이 해당 남성이요. 젊은 남성이 바람이 오잖아! 라고 이제 반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 일행이 아니 몇 살 먹었는데 어른한테 반말하냐? 젊은 놈이 버릇 나쁘다! 이랬더니 그제서 이제 젊은 남성의 아버님이 이제 나서려고 하시니까 그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아비가 더 나빠. 아들이 어른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데 같이 그런다. 라고 하니까 이제 대판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백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르신 쪽에는 뭐 아예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양쪽 다 잘못했어요. 네. 저는 양쪽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양쪽 다 잘못한 게 이게 경찰과 나중에 법정까지 가야 될 일인지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 이 사건을 촉발시킨 게 20대 청년이 반말을 했잖아요. 70대 할머니한테 반말하면 안 되죠. 좀 에어컨 좀 돌려주셔 계속 바라보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간접적인 뭐 주인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거기에 네. 이제 70대 할머니들도 뭐 몇 살 먹었는데 반말이야라고 이제 바로 강하게 나온 거. 네. 또 아버지라니까 아버지한테도 한마디 하니까 이제 네. 아들이 또 격분해서 일어난 거. 거기서 핸드백으로 밀치는 것까지는 저는 이건 사실 물론 법적으로 폭행죄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법적으로 당연히 됩니다. 물을 물을 이렇게 얼굴에 끼얹어도 폭행이 되는데 당연히 폭행죄는 되죠. 어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배에 닿는 순간 폭행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신고한 아들. 이 과정이 누구 한쪽이 더 잘했다고 판단은 그렇지만 마지막에 네. 이 사건을 결국 경찰서로 갖고 온 아들이 좀 더 잘못하지 않았나. 20대 청년이 사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다면 네. 이제는 뭐 이 할머니들 그 생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좀 너그러 이거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바로 끝입니다. 사건이.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20대 청년의 아버지도 역시 아들에게 한마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제 경찰이 오니까 막 이 그 가방으로 그 배를 툭 친 할머니가 손자 같은 젊은인데 내가 좀 참을 걸 과했다. 아, 그래요?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젊은 친구 뭐 속상한 일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아버지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격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뭐 배가 많이 아파서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서.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도 좀 저 양보하고 좋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20대 남성이요. 네. 저렇게 할머님이 사과했는데 최 교수님, 네. 할머니가 사과했지만 처벌을 원한답니다. 이거 처벌을 원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싸움인데 저는 이게 요 한 사건에서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쌓인 인격의 격돌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비화하자면, 네. 이게 젊은 층과 또 노년층의 이게 세대 갈등 아닌가, 뭐, 이 사건을 들으시면 경로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화가 나실 거고. 아니 저런 놈이 다 있어 막 그러겠죠. 젊은 층들은 네. 노인들이 문제다 또 이럴 수 있어요, 술 네. 먹으면서. 이게 그래서 저는 참 걱정되는 대목인데, 네. 이게 너무 우리가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20대 손주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바람이 오잖아. 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투입니다, 이게. 아,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고, 네. 뭐 아버지에 대한 비난도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남남인데, 네. 법대로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네. 되는데, 갑자기 누그러지겠습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그러지겠습니까? 네.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네. 쌍방간에 나도 잘못했고 네. 저쪽도 잘못했고 더불어 살자 네. 공동체 의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네 말씀하시죠. 강력 오 팀장님, 강력 팀장님 맡을 것도 아닌데 맡아서 곤란한 것 같은데 강력 팀장님이 그 중재. 시간을 좀 많이 두시고 네. 좀 다소 좀 바쁘시고 좀 그렇더라도 네. 양쪽에 좀 중재를 잘 하셔서 화해시켜주세요. 좀 좋게 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네. 또 경찰이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왕 네. 붙은 강력 팀장님 그렇죠, 네. 좀 애 좀 써주십시오. 우리 하동균 팀장님하고요. 이왕이면 그 20대 남성분의 아버님까지 그럼, 같이 그러면, 나서서 예, 그래, 예. 야 이번엔 네가 좀 참자 이렇게 좀 좋게 원만하게 가자라고 좀 중재에 나서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요 얘기 한마디만 더 그러시죠. 드릴게요. 네네. 20대 청년이 정말 화가 나서 네. 이 할머니는 꼭 처벌받아야 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불구속 입건된 거잖아요. 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그런데 처벌 안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보면. 네. 이게 이런 사건을 이 할머니에게 예를 들어서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500만 원의 벌금형인데 네. 벌금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린 이게 상식이 맞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건들은 그냥 이 생일 파티하는 과정에 있었던 조그만 해프닝 정도라고 아하. 판단하기 때문에 사과까지 한 이상 이게 그리고 또 뭐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아하. 많아요. 그런 것도 좀 한 번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양측 갈등의 중재까지 나서는 뉴스파이터를 보고 계십니다.